중국에 일을 맡겼던 회사들이 빡쳐서 다시는 중국과 일하지 않겠다며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8월 24일 전 세계 모든 시선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의 건조가 완료돼 시운전을 선보인 것이죠.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인 현대사무중공업은 2018년 4월 싱가포르 EPS사로부터 총 6척의 LNG 추진선을 수주받아 2022년 3분기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인데요. 이 선박은 세계 선박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건조된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화석연료가 지목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제가 시행됐죠. 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이 필요 없는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선박 분야 역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 운행 중 만들어지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 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을 감축하기 위해 올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들에게 황함유량을 낮추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벙커CU 또는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던 선박들은 의무적으로 황산화물 배출을 0.5%까지 낮춰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박 운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탈황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또는 노후화된 선박을 교체해 그 기준에 맞춰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대안이 LNG를 연료로 하는 LNG 추진선입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2025년까지 약 2,000척에 가까운 LNG 추진선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국이 세계 최초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건조해 일주일 후에 인도하게 되죠. 현대사무중공업이 건조한 이 LNG 추진선은 길이 366m, 폭 51m, 깊이 29.9m의 초대형 선박으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최초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특히 이 컨테이너선에는 12,000立方미터급 초대형 LNG 연료 탱크를 장착시켰는데 한 번 충전으로 한국에서 유럽까지 왕복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연료 탱크에는 극저온 마이너스 163도에서도 끄떡없는 9% 니켈강이 적용됐죠. 이후로도 컨테이너선 및 대형 유조선 등 LNG 추진선 발주율이 높아질 것이고 LNG 자체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 발주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LNG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세계 시장을 휘어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중 80%를 싹쓸이해버렸죠. 현대중공업의 경우 현재까지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4척의 LNG 추진선을 수주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7월에 세계 최초로 초대형 LNG 추진 유조선을 인도했는데 이 선박은 노르웨이에서 열린 세계 3대 조선박람회 노르시핑에서 차세대 선박상을 수상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에만 LNG선 10척, 초대형 원유운반선 10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 잠수함 5척 등을 수주했는데 대우조선해양 역시 LNG선의 비중이 높아졌죠. 삼성중공업은 2019년에만 LNG선 13척, 컨테이너선 6척, 원유운반선 16척,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2척, 특수선 1척,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설비 1기 등을 수주했죠.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건조했다는 소식에 프랑스와 중국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은 프랑스 선사 CMA CGM이 중국에 발주했으니까요. 지난 2017년 9월 프랑스의 CMA CGM은 후동 중화조선과 상해 외고교 조선에 총 9척의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했습니다.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했으나 규제가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인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납기일은 2019년 11월이었지만 아직도 중국 도크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선박을 수주했을 당시 중국 언론에서는 과도하리만치 중국 조선업계를 띄웠는데요. 중국이 초대형 LNG 추진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했다거나 한국이 독식 중이던 LNG 시장을 드디어 중국이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등 낯뜨거운 기사를 써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선박 건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업 등과 같은 중공업 분야의 경쟁력은 건조 원가, 납기일 준수 등 얼마나 정상적으로 인도되는지에서 결정되는데 국제해사기구가 시행하는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쓰는 고유황료보다 50%가량 비싼 저유황료를 쓰거나 고유황료를 계속 쓰면서 탈황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만약 LNG를 선택한다면 LNG 연료 탱크를 설치함으로 적재 공간이 줄게 되고 건조 비용이 늘게 됩니다. 프랑스 선사는 여러 대안을 고민하다가 결국 LNG 추진선으로 결정한 것인데 건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죠. 화물창 변경에 대해 중국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래 9척의 선박 중 5척을 후동 중화조선이, 나머지 4척은 상해 외고교 조선에서 건조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갑자기 후동 중화의 5척 중 2척을 장난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프랑스 선사가 후동 중화조선을 선택했던 건 중국 조선업계 중 LNG선 건조 경험이 가장 풍부하다는 점이었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장난조선소가 가세한 것이죠. 장난조선소는 LNG선 건조 경험도 거의 없고 주로 소형 LNG선을 건조했는데 25,000TEU급을 건조하겠다니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세 차례의 인도 지연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인도전 최종 테스트 격인 가스 트라이얼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왜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중국에 발주한 것일까요? 그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중국은 조선업 분야도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면서 해외 선사들에게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선박을 사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빌려줄 테니 중국 업체에게 발주하라는 유혹이었죠. 이에 프랑스 선사는 실제로 중국 기업에게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수주를 받아두었는데 상하이 외고교 조선의 경우는 LNG선 건조 경험 자체가 없고 후동 중화조선은 컨테이너선에 필요한 LNG 엔진을 탑재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후동 중화조선은 그 유명한 글래드스토너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2년 전 2018년 후동 중화조선은 글래드스토너를 인도했지만 호주 해상 한복판에서 엔진 결함으로 운행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선박을 운행하면서 엔진 결함 문제야 일상적이지만 진짜 큰 문제는 2달 내내 수리했지만 수리 불가 판정을 받고 말았죠. 즉 수리하는 것보다 고철로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폐기 처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보통 선박은 20년 이상 운영해야 정상인데 2년밖에 안 된 선박이 폐기 처분됐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 사건 이후로 중국 조선업계는 강한 불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프랑스 선사는 도박과도 같은 결정을 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중입니다. 덜컥 수주를 받아놓고는 선사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한국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업과 같은 중공업 분야는 정상인도, 즉 납기일 준수로 그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그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생명과도 같은 신용이죠. 6m 길이 컨테이너 1개를 TEU라 부르는데 선박의 크기를 부를 때 사용합니다. 1만 TEU 선박은 10,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선박을 말합니다. 보통 15,000TEU급 이상의 선박을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분류하는데 이 분야는 한국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압도적인 수주를 달성해왔는데 대우조선해양은 2만 TEU급에서는 독보적인 수주량을 기록하고 있죠.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전세계 해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SNS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품질과 잦은 고장으로 중국 조선업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LNG선과 LNG 추진선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인도네시아로부터 LNG를 수입했는데 당시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정부에게 LNG 수입의 대가로 한국의 선박을 사용하도록 요청했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최초의 LNG선이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한국 조선사들이 관련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나 그 결실을 수확하고 있는 겁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향후 2027년까지 매년 최대 80척씩 500척의 LNG 운반선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포텐앤드 파트너스는 오는 2029년까지 최대 3,000척에 이르는 LNG 추진선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운반선이든 추진선이든 한국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독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천연가스 액화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해 미국 선급인 ABS로부터 상세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공정은 상온에서 냉매를 활용해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영하 160도 이하로 냉각 액화시켜 보관 및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LNG 관련 핵심 기술입니다. 워낙에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 미국이나 호주 등 소수의 엔지니어링사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로는 최초로 기술적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해외 엔지니어링사에 특허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죠.
삼성중공업은 2018년부터 미래 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한 뒤 이를 정제하고 LNG를 액화시켜 저장할 수 있는 부유식 LNG 생산설비 견조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공정을 꾸준히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해 미국에서 상세설계 인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는 분야는 비단 LNG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이름을 알리지 않은 아시아의 한 선사로부터 세계 최대 크기의 에탄올 반선 VLEC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LNG선만큼이나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크기는 98,000 입방미터 크기로 현존하는 에탄 운반선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 척당 1,300억 원에 이르는 초고가 선박이기도 하죠. VLEC는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생산되는 에탄을 수출하고자 고안해낸 선박입니다. 에탄을 액화시켜 화물창의 온도를 영하 94도로 유지해 운반해야 하는 고도의 건조 기술이 필요한데 LNG선이 한 척당 2천억 원이고 VLEC는 그에 약간 못 미치는 1,300억 원입니다. 지난 2014년 세계 최초로 6척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인도했으며 이번 수주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발주된 VLEC 20척 중 16척을 한국이 독점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1척, 현대중공업이 5척을 수주했죠.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VLEC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는데요. 화물창과 선체를 일체화시켜 적재 용량이 획기적으로 증가된 멤브레인형 화물창 기술을 적용시켰고 LNG 저장 탱크에서 기화된 천연가스를 다시 액화시키는 기술을 적용시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었죠.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돼 독보적인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은 LNG로 재편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 조선업계와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할 때마다 100억 원에 가까운 로열티를 프랑스 회사에 지급해오고 있었는데 이는 화물창과 관련된 특허를 프랑스의 GTT가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조선업계가 손을 잡고 한국형 화물창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한양은 여수에 LNG 허브터미널을 설립해 천연가스 트레이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 발전용, 산업용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하고 글로벌 LNG 트레이더들에게 저장 및 반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노력이 진행 중인 만큼 LNG 시대의 확실한 리더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